주말 오후. 엄마, 뭐 하고 있어? 이제 광고 1분 남았어. 얼른 와. 벌써? 잠시만. 어허, 이 사람아. 주방에서 뭘 그러고 있어? 기다리던 방송 날인데 이런 날 축배를 들어야지. 날도 더워지는데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봐야 하지 않겠어? 뭔 말려. 그냥 엄마가 맥주 마시고 싶었던 건 아니고. 들켰니? 그래도 나만 마실 순 없지. 안 그래, 정서방?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맥주 생각이 나긴 났습니다. 그나저나 장인어른,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인테리어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자네, 맥주가 아니라 김치국을 들이마시고 있는 건 아니지? 아이, 뭐 인기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다큐에 나오는 것뿐인걸. 처음부터 홍보 목적으로 방송 출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안 나가려 했는데 네 엄마가 한번 나가보라고 굳이 말을 해서는. 누구는 나오고 싶다고 해도 못 나오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당신이 하는 일이 알려줘야 다른 업체들도 너도 나도 봉사할 거 아니야? 그래. 아빠 방송 나올 때 보니까 그동안 도움 요청 거절했던 업체들도 은근슬쩍 돕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원래 기부란 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있다. 그저 집술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노인들, 형편 어려운 학생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하는 것뿐이야. 나 말고도 더 좋은 일로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튼 우리 아빠지만 진짜 인정? 엄마, 아빠를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혹시 처음 만났을 때 등 뒤에 날개 있지 않았어? 글쎄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날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아주 모녀가 날 놀려먹으려고. 시작한다. 와, 제목 봐. 희망을 리모델링해드립니다. 15년여간 꾸준히 인테리어 재능기부 봉사를 해온 유현민 씨를 만나봅니다. 아유, 이정아. 네 호들갑 때문에 나레이션이 안 들린다. 자자, 이제 쉿! 집중! 일주일 후. 네, 마스터 인테리어입니다. 네, 서울도 공사 가능합니다. 아, 방송 보고 인테리어 문의 주시게 됐다고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보신 고객님들이 예약 문의를 꾸준히 주셔서 당장 다다음 주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일정상 6월 초쯤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예약이 폭주할 줄은 예상을 못해서요. 그럼요. 다른 곳에서도 편하게 견적 받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만 다음에 연락 주실 땐 얘기했던 6월 초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그럼요. 아무리 바빠도 배정팀이 일정 안에 공사는 마무리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럼요. 고객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아유, 지인 소개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공사 일정을 좀 여유 두셔야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 나간 이후로 갑자기 전화 문의가 늘어나서. 예.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현장에 방문해서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딸, 계속 전화 받느라 점심 못 먹었지? 아빠 거래처 다녀오면서 사왔어. 초밥이야. 넉넉히 도시락 몇 개 사뒀으니까 이따 사무실 들어오는 직원들이랑 나눠 먹어. 아빠는? 드셨어? 그럼 아빠 나이에 밥 굶으면 당 떨어져서 일 못해. 아무리 바빠도 점심 거르면 큰일 나. 잘하셨어. 계속 고객 응대 전화에 정신없는데도 직원들 점심까지 챙겨준 거야? 그래. 요즘 다들 바빠서 실측 나가고 다른 담당 현장 챙기느라 밥도 못 먹는 것 같아서. 너도 어제 현장 왔다 갔다 하느라 밤 11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갔지? 어, 자재 들어온 것 좀 확인하고 소장님이랑 얘기 좀 하느라. 소장님이 드디어 아빠 노저울 타이밍이라면서 아주 각오하라고 하던데? 이러다가 말겠지. 담았다가는 공사 퀄리티도 엉망이니 잘 조절해 봐야지. 그나저나 너한테 부탁 좀 하자. 다음 주 주말에 평창에 할머니들 도배해 주기로 했거든. 너도 같이 가서 하자.
그날 다른 팀들이 고객들 일정 맞추러 가야 돼서 내가 다른 팀들 섭외하고 너랑 나랑 가서 아빠가 수당은 넉넉히 챙겨주마. 됐어요. 수당은 다른 분들 챙겨주시고 저도 대표님이랑 똑같이 재능 기부하는 걸로 할게요. 맛있는 물맛국수만 사줄게요. 아유, 물맛국수 뿐일까. 수수부꾸미도 사주마. 몇 개월 후. 엄마, 나왔어. 배고파, 밥 줘. 아휴, 이제는 아예 퇴근을 여기서 하기로 작정했냐? 아주 퇴근만 하면 저녁 타령이네. 이 애미한테 밥 맡겨놨어? 왜 성질이야? 어차피 정지원 저녁 챙겨줄고 그냥 나까지 낑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하여튼 간에 남편도 저 세상 갈 때까지 병간호하며 밥 대먹여줬지. 내가 이놈의 가족들 밥만 해줄 팔자야.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딸내미도 모자라 이제는 결혼한 아들 놈까지 밥을 얻어먹으러 오고. 아이고, 이름이 복자면 뭐하노, 이 파복한 팔자. 오늘 뭔 일 있어? 유독 왜 그렇게 날카로워? 아, 그냥 답답해서 그래. 아니, 한두 달 바쁜 거야.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이정이 걔는 뭔 일이 많다고 남편 저녁도 안 차려준다니.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했대? 어? 나 참 분통이 터져선. 아, 지원이야 딸린 식구도 없고 지 혼자 밥벌이 못해 먹을 정도로 철딱선이 없는 것이라 쳐. 아, 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말했잖아. 장인어른 인테리어 재능 기부하는 게 방송에 탄 이후로 갑자기 엄청 바빠져서 사무실도 확장해서 서울로 옮긴 뒤론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만큼 가져오는 건 많긴 해. 이번에도 보너스까지 받는 바람에 내가 버는 거의 몇 배를 받았더라고. 어떡하겠어.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장땡이지. 잉숭맹숭 순에 빠진 놈. 그렇게 버릇 잘못 들이는 게야. 앞으로 이렇게 저녁도 안 챙겨줘 버릇하면 얘가 나중에 안 바쁠 때도 하겠니? 지가 돈 많이 벌어온다고 너보고 가사 분담하라고 할 게 뻔한데 그렇게 주도권 뺏기는 게야. 내가 결혼 전에 그랬지. 부부는 기세라고. 그 기세를 어떻게 휘어잡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이 편할지 불편할지 판가름이 나는 거야. 혜정이도 만만찮아. 알잖아. 그렇다고 그렇게 끌려만 다닐 거야. 엄마가 널 이렇게 키웠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직도 나이 38씩이나 먹고 엄마한테 찡찡거리냐? 아예 엄마 쭈쭈까지 먹을 기세네. 야, 정지원. 넌 방에서 하던 게임이나 해. 어디서 시비질이야. 그러는 너는 34씩이나 나이 먹어서 아직도 변변한데 취업도 못한 주제. 적어도 난 회사란 곳에 취업은 했어. 꼴에 겨우 턱걸이 합격했으면서. 난 말이야. 너 다니는 회사는 애초에 취급도 안 해. 그런 데 갈 거였으면 벌써 들어갔지. 난 내가 꿈꾸는 비전과 미래가 있거든. 아, 그 비전? 도대체 어떤 핑크빛 미래일지 너무 궁금하네. 네가 하는 게임, 그 가상세계에 있는 거 아니냐? 어떡해? 네 현실이 현질에서 키운 캐릭터만도 못해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주제.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엄마! 정수영 미쳤나봐. 하도 공부만 하는 게 졸려서 잠깐 머리 식힐 겸 게임하는 거야. 알아? 아, 예. 그런 걸 주객전도라고 하죠. 공부는 1시간 하면 게임은 6시간 하죠. 저게 오늘 회사에서 뭘 잘못 먹었나? 야, 너 이리 와봐. 야, 오빠라고 잔소리하고 싶냐? 너나 잘해. 시끄러워, 정지원. 너 오빠한테 야노라고 하지 말랬지? 에이씨,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정시여, 너도 동생이 좋은 곳 취업하려고 몇 년째 스트레스 받으면서 애쓰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오빠가 돼서 좋은 말은 못 해줄 망정 동생 잘 안 되라고 저주 퍼붓듯 말하다니. 아니, 너는 내가 니들만 보고 있으면 화병이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니들 알아서 밥을 차려 먹든 사 먹든 알았지? 이것들이 아주 그냥 나이를 허투루 쳐먹었어. 내가 아예 안 봐야 속이 편하지. 그럼 나 엄마 카드 쓴다. 어? 아이씨, 밖에서 밥 사 먹기 싫어서 엄마 집으로 온 건데. 2시간 후. 아까 퇴근했다더니 이제 들어와? 어? 잠깐 저녁 좀 먹고 왔지. 어머님네서. 어떻게 알았어?
아까 퇴근하기 전에 어머님이 전화로 한바탕 퍼부으시더라. 도대체 너는 얼마나 바쁘면 남편 저녁 하나 차려주지도 않냔 말을 시작으로 이럴 거면 일이랑 결혼하지. 왜 우리 아들을 만나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냐. 저녁도 이런데 아침은 뻔하다느니. 우다다다 쏟아내시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난 대답 한 번 하지도 못했어. 집에 들어가서도 나도 좋은 소리 못 들었어. 뭔 일이 있었는지 아주 욕을. 오늘 엄마가 유난히 예민하더라고. 그러게. 집에서 차려 먹으면 될 걸 왜 굳이 어머님네로 가서 먹지 않아도 될 욕을 하고 있어? 여기 냉장고에 반찬이랑 국 넣어놨고 소분해둔 밥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난 어렵더라. 그리고 엄마가 맨날 갓지는 3번만 해줘서 그런 거 냉동실에 넣어둔 밥은 맛이 없단 말이야. 그럼 당신이 밥솥에 밥을 지어 먹으면 되겠네. 당신이 몇 번 시켜서 해보긴 했는데 물 맞추는 것도 어려워서 자꾸 망치게 된단 말이야. 얘 자랑이야. 물 맞추는 게 대단한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밥솥에 쌀 컵 개수만큼 물 눈금 채우는 게 단데. 요즘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걸 발 멀쩡한 성인 남자가 못하겠다고 어렵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집에 있는 것도 못 차려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가뜩이나 고객들 요청사항 다 수렴하느라 피곤해서 난 저녁 못 먹은 마당에 남편 저녁밥 안 차려줬다고 어머님한테 몇십 분을 한 소리를 듣는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알았어. 앞으로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할게. 어머님네 안 가고 나 혼자 저녁 챙겨 먹을게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고? 그래, 나 혼자 잘 챙겨 먹을게. 형 당신이 안 되겠다면 어머님이 결혼 전에 해주셨던 대로 삼시세끼 갓 지은 쌀밥에 국 여러 가지 반찬 먹고 싶은 말에 나 그냥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지 뭐. 나도 어머님처럼 전업주부하고 당신 먹고 싶단 대로 음식 다 만들어 줄까? 안 그래도 고객들 응대에 이것저것 조율할 것도 많고 컴플레인이라도 생기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직종인데 당신이 주는 월급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보지 뭐. 나 일만 그만두면 어머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내조 잘할 수 있거든.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맞벌이도 힘든데 외벌이를 어떻게 살아. 그리고 지금 당장 그만두면 아버님 회사에서도 얼마나 곤란하겠어. 그래. 그럼 당신이 알아서 잘해줘.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중간에서 커트를 잘 하든지 밥을 알아서 잘 차려 먹든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지 일일이 전자레인지 사용법이며 설거지 방법까지 알려줘야 할 초등학생 자녀가 아니잖아. 어. 나도 말이 좀 세게 나갔는데 몇 번이나 우리끼리 합의가 된 걸 어머님이 끌고 오시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당신 말뜻 알았어. 나도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녹초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를 찾았던 건데 너한테까지 전화로 잔소리할 줄은 몰랐네.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근데 서로 피곤한 건 매한가지잖아. 나도 일하고 온 입장에서 당신이 밥 하면 너무 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내가 바로 해줄 수 없으니까 반찬은 엄마나 사 먹는 걸로 대체한 거고. 서로 중간에서 잘 타협해보자. 그래 여보, 표정 좀 풀어. 당신 화내면 무섭단 말이야. 안 그래도 오늘 피곤했다면서 우리끼리 기빨리게 말 높일 거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진짜지? 다음에 또 자꾸 이런 트러블 생기면 그땐 어머님네로 아예 혼자 살라고 보내버릴 거야. 어이,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알았어. 그런 일 없도록 할게. 1년 후. 오늘도 수고 많았다. 마지막 현장 들르는 바람에 다시 내려가려면 또 퇴근 시간이라 차 막힐 테니 2시간은 훌쩍 넘겠구나. 아, 이거 뭔 일찍 퇴근시켜줄래도. 괜찮아요. 대표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집 가서 쉬셔요. 집에서 밥 먹고 갈래? 간 김에 엄마 얼굴도 보고. 아니야. 집에 가면 더 늘어지게 돼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해 뜰 때 퇴근하는 거 오랜만인데 얼른 들어가서 잘래. 예. 회사 확장한다고 서울로 이사 오는 바람에 네가 공연히 운전 시간도 길고 고생이다. 이참에 너도 우리처럼 서울로 이사 오면 좋을 텐데. 우리도 그러고 싶지. 근데 알잖아. 서울 집값 장난 아닌 거. 엄마 아빠도 이번에 사업 잘 돼서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어떻게 들어오겠어. 아유, 왜 이렇게 어두워? 다들 나갔나? 어머님! 이정아, 너도 있었니?
박하사돈, 안녕하셨어요? 예, 안사돈께서도 잘 지내셨지요? 저도 똑같지요. 아유, 사업 번창 소식은 제가 이정희 통해서 잘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송 챙겨봤거든요. 어쩜 성공하셨다더니 신수가 더 환해지셨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안사돈께서 저희 회사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저 친구들이랑 동창회 때문에 서울에 잠깐 왔는데 우리 사돈 댁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안 그래도 공사 맡기고 싶다고 소개밖에 명함 좀 달라잖아요. 그래도 사돈 번호를 공개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명함이라도 받으려고요. 아, 예, 그러셨군요. 소개해 주신다면야 감사한 일이죠. 이정희 통해서 전화 주셨어도 됐을 텐데 어려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좀 드릴까요? 아니에요. 마시고 와서 괜찮아요. 아유, 근데 역시 인테리어 사무실 아니랄까봐 엄청 잘 해놨네요. 얼마나 번쩍번쩍하면 눈이 부실 지경인데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 신경 썼습니다. 천천히 앉아서 둘러보세요. 이정아, 너도 옆에 앉아라. 어, 하여튼 간에 딸이랑 아버지가 같이 일하는 게 보기 좋아요. 오래 본 가족 사이니 서로 알 거 다 알고 직원보다도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제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고 일반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랑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이정희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있을 때 제외하고는 꼬박꼬박 대표님 소리 한답니다. 서로 선 넘지 않고 잘해주고 있는 덕에 일이 같이 일하게 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도 아무렴 제 가족인데 사돈께서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거야 그렇죠. 여기 직원은 얼마나 있나요? 사무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규모가 있어진 것 같은데 사람 많이 써야겠어요. 아무래도 이정희 같은 PM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죠. 사무직원들도 몇 명 두고 있고요. 예전보다 인원을 더 뽑긴 했습니다. 사돈께 말하기엔 송구하지만 혹시 사무직원 중 보조 업무라도 볼 직원 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보조 업무요? 네. 시혁이 동생이 이제 34인데 대학 졸업 후 매진하던 시험에도 미끄러지고 취업이 안 돼서 많이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취업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애써보고 있긴 한데 도통 마음을 잡지를 못해서요. 혹시 사돈 회사에서 조그만 책장이라도 내줄 수 있다 하면 제가 잘 패기치는 일 없도록 잘 하라고 일러 볼게요. 그래도 안면이 있는 시울케랑 사돈댁이 회사에 있으면 애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여기 사무직 직원들도 다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나 전공자가 아니어도 경력이 건축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인데 아가씨는 건축 쪽으로는 아예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잘 알려주면 되잖니. 너처럼 대단한 일 하라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고 복사하고 팩스하는 정도? 그것도 아니면 직원들 커피 심부름이라도 하라고 해. 걔가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처지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힘들죠. 정식으로 고용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 신우의 사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말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아가씨도 불편할 거예요. 어차피 너도 사돈 딸인 거 직원들 다 알 텐데 네 신우가 들어온다고 뭐 크게 말 나올 게 있겠니? 저는 대학 졸업 후 수습 때부터 돈 안 받고 아빠 회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정희 말이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나 다른 사장님들이 추천해서 간혹 그렇게 들인 직원들이 있었긴 하지만 괜히 같이 일하면서 서로 부딪히다가 불편해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아유, 사돈. 저라고 여기 찾아와서 이런 부탁하는 게 어디 쉬울까요? 지금 제 체면 다 내려놓고 며느리 앞에서 사돈끼 굽실거리면서 사정 봐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도 하려면 집 밥벌이는 해먹어야 되는데 일할 곳은 없으니 아주 애미된 마음으로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고 참, 저한테 굽실댈 이유는 전혀 없는데.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나설 게 아니라 아가씨가 직접적으로 발벗고 뛰어야 될 일이에요. 아휴, 이제 곧 상반기도 끝나가는데 내가 답답해서 그래. 내가 뭐 대기업을 들어가길 바래. 공무원이 되길 바래.
그냥 제 오빠처럼 어디 하나 오래 짱 받고 마음 잡고 다녔으면 좋겠구만. 지지배가 참 대체 뭔 생각인지. 사돈 죄송해요. 제가 이런 부탁도 모자라 눈물까지 보였네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라면 다 공감하시죠? 일단 눈물부터 닦으세요. 사돈처녀 예전에 상견례 때 언뜻 봤을 땐 야무진 게 당차 보였거든요. 요즘 워낙 다들 어렵다 보니 취업길이 바늘구멍 뚫기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대회사는 아니지만 아는 친구가 작게 공장을 하는데 거기 사무직 직원을 급하게 구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신입도 상관없다 했으니 혹시 괜찮다면 제가 한번 추천을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 정말요? 예, 자세한 조건은 제가 친구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저희 딸도 소식 들으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역시 사돈께 말씀드리길 잘했네요. 이정아, 고맙다. 일주일 후. 아가씨, 거기 있어요? 아가씨! 어? 내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아직 일할 시간 아니니? 어머님, 아가씨 집에 있죠? 에이, 걔가 왜 집에 있니? 그제부터 사돈께서 소개해준 공장 사무직에 취업했잖아. 그새 잊어버렸니? 못 들으셨어요? 그저께 첫 출근한 뒤로 연락은 받지도 않고 어제 오늘 무단결근했다던데요.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네, 제가 아빠 대신 전화 받아서 정확하게 들었어요. 일이 서툴러서 인수인계해준 직원분이 핀잔했다고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다고 뛰쳐나갔다던데요. 그 뒤로 연락해도 차단했는지 아예 받지 않고요. 아니, 내 말 좀... 엄마, 나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오랜만에 달려서 그런가 필름이 끊겨버렸네. 야, 너 이놈의 기집애! 아가씨, 집에 있었네요? 그럼 집에 있지 어딨어요? 아가씨,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아가씨 혹시 필름이 끊겼다는 게 그저께 기억까지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아가씨 지금 집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회사로 갔어야죠. 어제부터 직원들 연락은 받지도 않고 뭐 하잔 거예요? 언니한텐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공장 사무실부터가 너무 구리고 컴퓨터는 다 들여 터져서는 일하는 직원들도 외국인들에다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이라 실수할 수 있는 걸 여러 번 말하게 한다고 짜증 엄청 내고 나도 그래도 간만에 취업하는 건데 잘해보려 했다고요. 근데 아닌 건 아닌데 어떡해요. 그래, 얘기 들어보니 인수인계 직원이 지원이보다 나이도 어린데도 깍듯하게 하기는커녕 문서 작성 속도도 느리다고 은근히 구박하고 그랬던 모양이야. 문서 작성 안 해봤으면 서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번데기 주름 잡듯이. 내가 들어도 영 아니올시다야. 회사 생활하면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정도 의견이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수습 때부터 초반엔 많이 혼나면서 배웠고요. 번데기 주름 잡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오는 건 아니죠. 아니, 설사 일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긴 했어야죠. 무작정 뛰쳐나간 것도 모자라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연락 두절은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 뭐예요? 지금 나 상식 모자라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앞뒤 문맥은 다 잘라먹고 단어 하나에 꽂혀서 긁히는 거 보면 상식 모자란 거 맞네. 언니,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내 욕해요? 이런 눈치는 있나 보네. 뭐라는 거야? 아가씨, 제대로 취업할 마음은 있어요? 그래요. 취업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 거 몰라요? 제대로 공부하는 건 맞고요. 언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가씨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점점 나이 먹을수록 구직 활동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싫다 가릴 입장이 아니라고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 온 지 3년 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일한 적 없잖아요. 말이 3년이지. 대학 졸업 후에도 조금 일했다가 그만뒀다 반복했다 그랬죠. 지금은 당장이라도 알바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너 다짜고짜 찾아놓고 내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니. 걔가 그런 일이나 하려고 지금까지 논 줄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니까 아가씨가 몇 년을 핑계만 대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공채를 지원했나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도 봤나요? 늘 말만 준비 중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준비 제대로 한 적은 전혀 없잖아요. 이러다가 시간 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금방 35되고 그러다 40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찬밥 더운 밥 가릴 지경 아니라고 저희 아빠한테 눈물바람으로 부탁하셨으면 아가씨 마음 잡도록 혼내야 정상 아니에요? 지금같이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꾸짖어야죠. 이대로 두면 아가씨 망치는 거 아셔야 돼요. 망치긴 뭘 망쳐. 그러니까 내가 사돈회사에 취업시켜달라 했잖아. 새로 지은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면 우리 지원이도 일할 만 나고 실수해도 사돈이랑 네가 있으니 넘어갈 수 있고 얼마나 편하겠니? 언니가 그렇게 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라는 걸 보니.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사돈 어른한테 말씀드려서 저 꽂아주세요. 아니요. 지금 마인드 보니 절대 안 되겠네요. 그래도 사돈 처녀 위해서 친구 직장에 부탁해서 소개해준 아빠 입장 난처해질까봐 따지러 온 걸 관심이라고 표현하는 아가씨나 무조건 어화둥둥 내 딸 감싸는 어머님이나 똑같아요. 그래놓고 어디로 온다고요? 아가씨 같은 직원 만약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 행동하면 전 진짜 가만 안 뒀어요. 뭘 봐줘요, 봐주길.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저한테나 아빠한테나 일자리 얘기 일절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 구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세요. 전 아가씨 입맛 맞는 직장 맞춰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직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야? 정 가보겠습니다. 이번 일로 어머님과 아가씨한테 정말 큰 실망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못 찾아뵙겠네요. 뭐래? 야, 너 네 말만 하면 다야? 이게 어디서 옳은 말했는데 자리를 또. 야, 야! 지가 뭔데 실망했느니 못 찾아뵙겠다 말을 해, 어? 일주일 후.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장인어른고. 모처럼 찾아뵙는 것도 있고 지원이 때문에 곤란하셨던 일도 있고 하니 겸사겸사 선물 준비했어. 그래, 들어가자. 반응이 왜 그래? 잘했다 이런 칭찬도 안 해줘? 그래도 이거 해외에 직구까지 한 건데 발이 엄청 편한 신발이래. 아버님처럼 오래 걷는 사람한테 딱이래. 그래, 잘했어. 근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지? 들은 거 있어? 글쎄, 그냥 밥 먹으러 오란 얘기만 해서 나도 가봐야 알 것 같네. 그럼 들어갈까? 이정이 왔니? 정서방도 같이 왔구만.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은요? 거실에서 TV 보고 계시오. 먼저 들어가 봐. 둘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후. 네? 증여요? 그래. 지금 우리가 월세로 받고 있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부터 지금 집, 사무실 근처 직원 숙소로 두고 있는 세컨하우스까지 내가 보유한 집만 3주택이 되잖니? 세무사와 집을 매매하든 정리하자는 방법으로 얘기했을 때만 해도 지금 아무도 이용 안 하는 직원 전용 세컨하우스를 처분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바로 사무실 근처인 세컨하우스를 지금 우리가 이사해서 살고 이 아파트는 너희가 들어와 사는 게 어떨까 싶다. 세무사 말로는 과세되어 내는 세금보다 증여해서 내는 세금이 훨씬 절약적으로 아낄 수 있다더구나. 갑자기 왜 지금 집을... 아빠가 여기 살아보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그랬지. 그래서 몇 개월 살아봤잖니. 근데 네가 아직까지 수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멀리 출퇴근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말이다. 지금 현실로는 당장 이사 오긴 힘들고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집이라면 지금 이렇게 물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야. 그래, 나중에 상속받아서 낼 세금 지금 낸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린 둘뿐이니까 소형 아파트에 살아도 되지만 너흰 나중에 아이도 태어나고 미래를 염두해야지. 이야, 이게 웬 떡이야. 지금 여기 시세가... 그러니까 이 집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서울 역세권에? 우리 회사 팀에 자라가면 어깨뽕 꽤나 차겠는데? 왜? 정서방 자넨 우리와 생각이 다르나? 자네 직장도 서울이니까 큰 문제 없잖아. 아유, 다르긴요.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희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안 그래도 저야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정인 매일 자차로 출퇴근 왕복 운전하는 게 힘들어 보였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 이번 증여는 이정이가 편하게 출퇴근했으면 좋겠어서 더 서두르는 것도 있어. 맞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어. 앞으로 우리 퇴근 후에 저녁도 같이 먹고 근처에 데이트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진짜 장인어른 클래스 미쳤습니다. 며칠 후. 넌 내가 진작 튀어오라니까 왜 인제 와? 이정이가 우리 안 본다고 너도 우리랑 척질셈이냐? 요새 집이고 회사고 바빠서 일이 많았어.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곧 이사해야 하니까 짐 버릴 거부터 새로운 가구. 벌써 이정이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어? 이사라니 어디로 가는데? 인제는 뭐 내가 너희 집에라도 쫓아갈 것 같아서 몰래 이사라도 갈 작정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로 가게 됐거든. 서울? 니들이 갑자기 무슨 돈이 있어서? 아이, 그런 게 있어.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서운해. 맨날 밥 먹으러 올 땐 언제고 지 와이프랑 다퉜다고 엄마 연락 피하질 않나. 동생한테 떽떽거리질 않나. 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생각해야지. 아이, 이번에 솔직히 정지원이 심했잖아. 원래 다른 사람 뽑으려던 걸 장인어른이 추천해줘서 정지원 고용한 것 같던데. 그 꾸라지를 부렸으니 장인어른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단 말이지. 장인어른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 나라도 잘 보여야 나중에 엄마나 집원이나 구제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어? 사실 우리 조만간 이사가는 집도 장인어른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란 말이야. 뭐야? 야 어떡해? 장인어른이 이정희한테 중요해졌어. 두 분은 직원용으로 마련된 아파트로 이사가는 걸로 하고. 어머머. 그럼 지금 집보다 평수가 15평이 더 넓어지는 거네. 일단 인프라부터가 다르잖아. 뭐야? 사돈어린이 새언니한테 집을 증여해줬다고? 깜짝아. 야, 너 뭐 엿듣는 취미라도 생겼냐?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야? 야, 사돈어른 사업이 잭팟 터졌다더니 미쳤네. 새언니한테 집을 증여해? 야, 그러니까 너도 공장에서 몇 달만이라도 고생 좀 했음 우리 장인어른이랑도 안면 두고 이정이랑도 사이가 훨씬 유연해졌을 텐데. 실수한 거야. 이정이 한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 뒤도 안 돌아보는 타입인데 앞으로 진짜 어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새언니가 나한테 화 풀 때까지 내가 잘 달래줘야지. 네가 무슨 수로? 지켜보면 알지? 오빠, 곧 이사가는 집에 나도 같이 살면 안 돼? 말도 안 돼. 이정이가 잘도 된다 그러겠다. 왜 말이 안 돼? 언니 화도 풀게 할 겸 내가 언니 대신 집안 살림도 다 하고 언니가 얘기했던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에 취업하면 좋잖아. 아무렴 지금 여기보다 서울이 직장풀이 더 넓고 조건도 좋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네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유정이 의견도. 새언니는 엄마랑 내가 설득해볼 테니까 오빠 반대하지 말고 중립만 유지해줘. 그 뒤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혹시 알아? 내가 엄청 잘하면 다시 사돈어른이 본인 회사로 들어오라고 할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 엄마, 나보고 독립하라며. 이번이 절호의 독립 기회잖아.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고 말렸는데 오빠네랑 같이 살면 좀 안심되지 않겠어? 그거야, 그렇지. 그지? 그리고 오빠, 내가 취업 성공하면 새언니 몰래 오빠한테 따로 월세 명목으로 얼마 챙겨줄게.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계약서라도 써? 나 지금까지 일부러 전력을 다하지 않은 거야. 구직 사이트에 아무데나 골라 잡아도 내일 당장 출근할 땐 많아. 근데 내 100% 마음에 안 드는 곳이니까 그런 거지. 아,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니까. 나 집에만 들어가게 해주면 진짜 정신 차릴게. 에라 모르겠다. 그럼 두 사람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이 일로 괜히 이정이가 화나서 나한테 불똥 튀고 그러면 진짜 나도 안 참을 거야. 어? 지가 안 참아봤자지 뭐. 한 달 후. 예, 이정아. 어머님,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해요. 저 아직까진 어머님 얼굴 뵙기 껄끄럽습니다.
너 뭔 그렇게 애가 꽁해가지고는 거의 2달 가까이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넌 내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더냐? 그래도 난 네 소식 궁금했는데. 이따금 그이가 가잖아요. 그때 전에 들으시죠. 전 할 말 없어요. 왜 그러니? 이정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잔소리하고 좀 모나게 굴어서 그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앙금처럼 남은 게야? 어? 아니, 키는 시원시원하게 커갖고 마음은 쫌생이처럼 왜 그래? 이미 다 끝난 일이잖니. 우리가 이렇게 안 본다고 바뀔 상황이 아니야. 이번 일도 그렇고 예전에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씀들이 켜켜이 쌓여가서 쫌생이가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자꾸 이런 개인적인 볼일로 저희 아빠 회사에 멋대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만 일하는 거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업무 보고 있어서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정말 정없게. 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 늦었지만 사과하마. 내가 너한테 시혁이 밥 차려주라고 잔소리했을 때도 느꼈겠지만 내가 예전부터 애들을 참 많이 끼고 돌았어. 근데 이제는 네 말 듣고 딱 정신 차리고 지원이 독립시키려 해. 네, 잘하셨네요. 이번에 너랑 그렇게 되고 나서 지원이도 느끼는 바가 많은지 면접을 엄청 보러 다녔어. 근데 하나같이 영 마뜩잖아서 말이야. 아무래도 너희처럼 서울에 직장을 구하는 게 나을 듯 싶어. 그래서 서울로 보내려고 하거든.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이 묻지마 범죄에 타깃이 되고 참 말이 많더라. 그렇다고 고시원 같은 데서 혼자 살게 하긴 겁나고 내가 따라가자니 난 여기 애들 태어나기 이전부터 터잡고 산 사람으로서 기반을 다 쌓아뒀는데 이제 와서 서울로 가자니 그럴 쩐도 없고 자신도 없는 거야. 그래서요? 시아기한테 듣기론 너희 곧 이사 간다면서? 설마 사돈댁 지금 사는 아파트면 평수만 40평대인데 어차피 써야 할 방 3개에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도 방이 한 개가 남을 거 아니야. 당분간만 지원이가 네 이사갈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심이세요? 그럼 가짜일까? 네 입장에선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기회가 찾아왔잖니. 지원이 분명 서울 가면 훨훨 날아다닐 거야. 우리 지원이가 알고 보면 대기만성형이거든. 지금까지는 지역이 장벽이었을지 몰라. 서울에서는 분명 우리 지원이를 알아봐줄 좋은 회사가 있을 거야. 지역이 문제였다는 발상 신선하네요. 확실히 아가씨랑 어머님이랑 일 쉬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 현실감이 확연히 떨어졌나 봐요. 제가 아가씨와 아니 정지원과 왜 같이 살아야 되죠? 제가 왜 당신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옛날 얘기는 옛날로 묻어두자. 그냥 빈 공간 될 거 우리 지원이가 들어서 살겠단 거잖니. 네가 원하면 내가 관리비 일부 부담해서 챙겨줄 수도 있고 방 청소도 깔끔하게 하라고 일러두마. 선심 쓰듯 말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집에 들어온다면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전 전혀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민폐 끼치겠다는 소리를 너무 당연하게 하시네요. 저는 어머님 말대로 마음이 쫌생이라 그렇게 정지원 책임질 필요 못 느껴요. 지금 여기서 취업 못하는 거면 서울 가서도 당연히 못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배경, 조건 등의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순간 계속 그렇게 비겁하게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정아, 너 아까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올케한테 정지원 아무리 나이가 너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네 친구야? 왜 그렇게 불러? 정지원을 정지원이라 하지 이지원이라 할 순 없잖아요. 뭐야? 너 나랑 말장난하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우 도와줄 수도 있지. 너 어쩜 그렇게 매정해? 네 아빠는 어려운 사람 도와서 그렇게 입소문 타서 사업 잘 풀린 건데 딸내미는 어쩜 그렇게 딱딱할 수 있냔 말이야. 정지원은 어머님이 있잖아요. 지금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매일 놀고 먹는 거 보면 살만하단 건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도와줘요? 오히려 맨입으로 딸 저한테 떠밀려는 아줌마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아줌마? 야! 이게 막가자는 거야 뭐야? 나도 내 자식 내가 끼고 살고 싶어.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이놈의 며느리 호구 취급하는 거에 질려서 이 집안 탈출하려고요. 그동안 말로 했는데도 안 들어먹으니 어쩔 수 없네요. 정시역이고 다 반품합니다. 그렇게 자식들 끼고 살고 싶다니 오손도손 아들 딸 끼고 사세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다 무시하고 얼렁뚱땅 사과로 퉁치려하고 이제 나의 새로 이사가는 집에 신우랑 같이 살라고요? 전 그렇게 눌러앉게 만들고 빨대 대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반품 소리가 왜 나와? 우리 시혁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네. 집 이사한다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 아줌마 아들도 좋게는 안 보여서요. 지금 아줌마가 이러는 거 정시혁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애초에 자기 집 식구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해도 못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 자기 선에서 잘나서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도 말리기는커녕 지금 저한테 기어코 이 말하게 만든 것 자체가 전 용납이 안 되네요. 난 이제 다시 볼 일 없으니 이렇게 찾아오면 다무던 경찰이나 보안 담당해주시는 분 부르겠습니다. 야, 야! 다음 날. 여보, 아무리 화가 나도 이혼이라니 이건 아니잖아. 왜 지원이랑 엄마한테 화난 걸 나한테 그래? 당신이 싫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서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사실 말 안 했지만 그동안 당신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때문에 헤어질지 고민 많이 했었어. 그 원인 제공에 당신이 가족들에 대해서 애매하게 대처한 것도 한몫해. 어제도 봐. 당신 엄마 말론 당신도 정지원이 우리 집에 사는 거 좋다고 했다던데? 그건 그냥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오랫동안 취업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당연히 가족으로서 챙겨줄 수 있잖아. 아니, 당연한 건 없어. 부모 자식 간의 헌신적인 관계도 아니고 내가 신우를 왜 해? 착하는 어조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살아라 아나무인처럼 통보하는 건? 올지각하고 염치 없는 당신 동생 떠안을 생각 없어. 자꾸 이런 관련 문제로 다툴 게 뻔하고 나 감당 못해. 헤어지는 게 맞아. 안 그렇게 할게. 내가 애매하게 굴지도 않고 네가 우리 가족 안 보고 싶다 하면 평생 안 봐도 돼. 그니까 나만 생각해 주라. 늦었어. 지금 잠깐뿐이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연락할 빌미를 어떻게든 만들 거고 당신 못 쳐낼 거야. 아니야. 왜 그렇게 단정하는데? 네가 내 맘을 다 어떻게 알아? 내가 잘하겠다니까.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주어졌어. 잘할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면 되겠어? 나 이상한데 에너지 쏟고 싶지 않아.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안 돼. 이중아! 몇 개월 후. 이제 더는 못 해먹겠다. 갑자기 저녁 먹다 무슨 소리야? 못 해먹겠다니? 처음엔 내 자식들 이혼당해서 오갈 곳 없는 아들 탱자탱자 노는 딸내미 내가 불쌍하니 품어야지 이 생각으로 몇 개월 살았는데 이건 아니야. 내가 엄마가 아니고 무슨 니들 식모야?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40이나 되는 것들이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어지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게 어디 말이 돼. 니들 당장 오늘부로 짐 싸고 나가.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가라니. 엄마 집을 나가면 우린 어디서 살아? 그건 모르지. 그것도 내가 정해줘야 되냐? 지금까지 등 따숩게 편히 살게 해줬음. 자립이란 것도 하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니들은 도가 지나쳤어. 이제 나도 니들 뒷바라지 그만하고 이제라도 내 노후 준비라도 하련다. 이렇게 니들 먹여 살리다간 나중에 내가 굶어 죽겠다. 엄마, 언제나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라더니 왜 갑자기 돌변한 건데?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처음에야 힘들지 다 살게 될 거다. 내가 지금까지 헛키웠어. 잘해주면 알아서 잘하겠거니 했던 게 오산이었어. 미래 계획 하나 세운 거 없이 지금 그저 편하게 놀고 자빠지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도를 알아야지. 아이 엄마, 그럼 정지원은 내보내더라도 난 생활비 낼 테니까 받아주라. 가뜩이나 이혼 소송하면서 다 털려서 집 구할 돈도 부족하단 말이야. 넌 직장 있잖아. 직장인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너도 니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 양복 다려달라 징징대지 말고. 사람 놀인 하고 얹혀 살아야지. 너나 정지원이나 똑같은 것들이야. 아이 엄마, 저런 기생충이랑은 비교 자체를 뭐. 쟨 그냥 사회 부적응자라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서 저렇게 놀기만 해. 뭐 사회 부적응자? 미친놈이 뭐래. 시끄러.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공동연관 비밀번호고 집 비번 싹 다 바꿀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젠 니들 길바닥에나 앉든 신경 안 쓸랜다. 지겨운 저 원수들. 양심 없고 뻔뻔한 전시가 식구들 어이없지 않나요? 요즘에는 캥거루족이다 뭐다 부모 밑에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흔하다 들었네요. 아마 제 사연이 캥거루족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네요. 엄마도 모자라 올케한테까지 빨대를 꽂으려 하다니 다시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평생 뒷바라지하며 끼고 살 것 같던 전시 어머니도 결국 KO를 선언하며 두 사람을 내쫓았다고 들었는데 모쪼록 정신 차리고 이제 스스로 밥벌이도 하고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